사연 리조각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우며 동시에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고백하려 합니다. 어디에도 할 곳 없는 이 이야기를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 모든 걸 털어놓는 마음으로 어렵게 입을 떼봅니다. 제 나이 56.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남편, 번듯하게 결혼해 잘 사는 큰딸, 그리고 신이 넘어 제 목숨처럼 낳은 늦둥이 아들 민우까지.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저를 보며 사람들은 모두 팔자 좋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텅 빈 대궐 같던 그 집에서 제 이름 썩 자가 어떻게 지워져 갔는지를.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집안의 가구를 관리하는 집사일 뿐이었습니다. 큰딸에게 저는 엄마가 아닌 필요할 때 손주나 봐주는 유모였죠. 그리고 17살 늦둥이 아들 민준이에게 저는 그저 잔소리꾼 엄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푸석한 피부, 희끗한 머리카락,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 여자로서의 저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늦둥이 민우의 성적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의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늘 무심하던 남편이 웬일로 제게 윽박지르더군요. 당신은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냐면서요. 그러고는 어디서 알아왔는지 명문대 재학 중인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구해왔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아이가 강지훈, 25살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훤칠한 키, 맑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시선. 지훈이는 제 아들 민우가 아닌 저를 빤히 바라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흔한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외는 순조로웠습니다. 지훈이는 아들을 잘 가르쳤고 아이 성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매일 저녁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차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또 어떤 날은 제가 거실에서 무심코 책을 읽고 있으니 어머님은 책 읽는 모습이 꼭 영화배우 같아요. 라며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알아주지 않던 저의 사소한 부분들을 그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짚어내 칭찬해 주었습니다. 메말랐던 제 마음에 아주 조금씩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고 큰딸 내외도 여행을 가 집에는 저와 민우 그리고 과외를 위해 찾아온 지훈이 이렇게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제 방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훈이가 제 뒤로 다가와 찻잔을 든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이는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우보다 어머님 뵈러 오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이대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아이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는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뜨거운 입술,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아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지훈이는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시간을 쪼개어 우리는 위험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바로 옆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공부하는 동안 주방 식탁 밑으로 은밀하게 서로의 손을 잡았고, 남편이 거실에서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방으로 몰래 건너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여자로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쾌감과 설렘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다시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예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제 삶은 다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어린 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일찍 잠든 틈을 타 지훈이의 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뜨겁게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무심코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혜숙 씨, 당신 남편 같은 사람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지금쯤 살아계셨을 텐데. 저는 술김에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진짜 파국은 늦둥이 아들 민우의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남편은 지훈이에게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웃으며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선생,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나? 그 순간 지훈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제 남편을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사장님 같은 분 때문에요.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지훈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품속에서 낡은 신문 기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10년 전 한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으로 파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속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의 이름은 바로 제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지훈이는 제 남편을 노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당신 아들 박 사장. 내가 당신 아내를 유혹하고 당신 아들을 가르친 건 전부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정을 내 손으로 박살 내주려고. 이제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눴던 뜨거운 사랑,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줬던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복수를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지훈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충격으로 울부짖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선생님이랑 엄마랑 정말 그런 사이였어?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도구였고 욕망의 노예였으며 아들을 배신한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고 아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모든 것을 꾸민 그 어린 애인은 제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복수심이 더 컸다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음 때문인 걸까요? 아니면 저를 여자로서 존재하지 않게 만든 남편의 잘못도 있는 걸까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연의 조각들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 이 기가 막힌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조언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간절합니다.